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던 8월 한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었죠. 예, 날씨가 한결 선선해지면서 주요 이슈에서는 다소 멀어진 이 문제. 하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제 8번째 소장이 제출됐는데요. 5천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소송 대리인인 곽상원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10대가 차를 빌려서 몰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10대들의 위험한 질주를 막기 위해서 렌터카 대여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이야기도 3부에 나눠봅니다. 네, 지난달 사용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놀란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잠시 멀어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건 위법이다. 더 낸 누진요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소송 대리인인 곽상원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8일이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지가 약 한 달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좀 소송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지난 7월 말부터 저희 법무법인 인강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고요.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접수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접수해 주신 분들이 대략 19,350세대고요. 네. 그중에서 5,368분이 어제 원고로 참가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2만 명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어제 소장은 5천 명이 좀 넘게 이제 참여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염 열대야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신청이 좀 줄었겠어요? 지금 꽤 줄었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 매일매일 수십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어제 8번째 소장을 그 5천여 분 이름으로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하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정전이 발생했다고요? 예,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는 시간에 법원이 정전이 돼가지고요. 네. 실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우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연인지 어떤 신호인지 궁금한데요. 예. 자, 그러면 1인당 청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접수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네. 일단 한 가구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실제로 각 가정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은요. 네.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7개 사건에서는 적게는 4천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때 약관은 1년 4개월 동안에 시행되었던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10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선고가 되고 10년 동안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한전이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로운 보도를 봤습니다. 1차로 소송을 냈던 20여 분이 1인당 청구액을 60여만 원에서 10원으로 낮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예, 그 첫 번째 진행한 사건은 청구 금액을 원고당 10원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쟁점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각 가정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지난 8월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전은 이 각 가정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차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판결 선고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인지만을 법원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네. 청구 금액을 10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아, 그럼 한전이 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빠른 좀 판결을 위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계산은 다 했는데요. 네네. 한전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정확하지 않다. 고만 의견을 제시해서 네네.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네.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기 위해서 10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럼 뭐 최소한 10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요금 규정이 없는 것이 1단계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저희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1단계만 납부한 원고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모두 다 누진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0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워낙 기록적인 폭염이었고 또 이 전기세 문제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공분을 하기도 했는데 또 산업부가 발표한 대응책도 좀 미온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소송 진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있죠? 예,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비로소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소송에도 판결에도 그리고 향후 요금 체계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움직이고 이 여론을 보고 정치권이 놀라서 또 뭐 당론을 정하는 등 많은 관심이 생겨야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교훈인데요. 자 지금 8차 소송까지 내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10원으로 금액을 정한 1차 소송 판결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예,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8월에 처음 접수를 했는데요. 네. 드디어 2년 1개월 만에 9월 22일 오전 10시에 선고됩니다. 네, 네. 추석이 지나면 곧 이 판결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의 쟁점, 이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이 불공정하다. 이 여부죠? 예, 그렇습니다. 승소를 어느 정도 전망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승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은 사실 국민의 판단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무효인 것이고요. 네. 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전기 사용자인 각 가정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미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또 법원의 판결이 또 이제 거기에 부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또 알려진 사실이 이 누진제 개편은 법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 전기 공급 약관을 고치고 주무부처가 승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셈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 왜 누진제 개편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왜 이런 겁니까? 예, 말씀처럼 한전이 전기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요. 네. 정부가 승인하면 그것으로 누진제 요금 규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주택용 전기 요금에 규정되어 있는 누진 요금 규정이 정말로 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악의가 있었다면은 매우 나쁜 것이죠. 악의가 있었다면 매우 나쁜 것이고 참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이게 한철 논란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이걸 손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있었던 역대 정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더위가 물러가면 또 이제 묻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소송과는 별개로 아까 연구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연구를 가장 많이 해오신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한전도 지금과 같은 용도별,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를 달리하는 체계를
체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소송에서만 부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네. 앞으로 개편 방향은 관련 전문가들께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겠습니다만 네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없애져야 되고 그 단일 요금 체계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다른 용도, 특히 산업용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변경돼야 됩니다. 네. 차등을 둘 이유도 없고요. 네. 주택용 전기는 가족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끝으로 곽 변호사님 좀 개인사를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번 누진제 소송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7월에 이 인터뷰할 땐 몰랐었는데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시라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인어른도 이 대통령 이전에 변호사셨고요. 예. 지금 사위인 곽 변호사님도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 고인 이 장인어른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그냥 한 말씀만으로 드리면 멋쟁이로 봅니다, 저는요. 아, 멋쟁이 이렇게 자신의 표현하시는군요.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네. 혹시 향후에 정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직업이 변호사고요. 지금 이 사건은 저한테 매우 네.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온 국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네. 그것으로 족합니다. 네. 저 문득 이 생각이 드네요. 노무현 대통령직에 계실 때 누진제를 좀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원 변호사였습니다. 네, 최근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한 친구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고등학생이 직접 대여한 렌터카였는데요. 이 때문에 렌터카 대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일이었는데요. 이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면허 딴지 7개월뿐이 안 됐고요. 아하. 또 직선 도로였었고 이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고의 가능성은 일단 과속,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하게 되면은 과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7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운전 부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음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인데요. 아마 이 복합적으로 이 작용을 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선 구간이라든지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젖어 있고 직선도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운전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또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 10대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미성년 운전자가 렌터카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거의 1000건에 이릅니다. 네. 1000건 중에서도 사망이 34명이나 될 정도예요. 네, 네. 1천여 명이 부상을 했으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워낙 높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사망률도 높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고 또 개선 방법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이요. 왜 이렇게 10대들이 렌터카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어요? 일단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전 연령 렌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하. 법적으로 현재는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하면은요. 네. 뭐 몇 개월이 되든 간에 일단 렌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또 운전 경력도 따지도 않고 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고 특히 네. 이제 이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 차 가지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친구들 몇 명이
또 어디 여행 가자, 또 렌트하자 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법제도는 그렇게 이제 좀 아직 허술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고율이라든가 특정 세대에서의 뭐 사망률이 높다면 좀 자체 규정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체 규정도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21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 또 운전 경력도 보통 1년 이상 되어야지만 차를 빌 수 있게끔 하는 자체 규정들이 렌터카 회사들마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편법으로 네, 안 지켜지는 편법으로 거고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질 않고 전 연령대 렌트라든지 이런 걸로 편법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좀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체 규정만 지켰어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망사고까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꼭 이제 법제도를 손볼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만 지켰어도 뭐 21세 이상, 그다음에 1년 이상의 운전 이 경력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결국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자체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예, 그렇죠. 네. 억제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떤 제재 조항에 대한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규정은 자체 규정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운수사업법 자체를 좀 바꿔서 이 렌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것도 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렌트해 주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제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호주나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예비면허, 준면허로 해서 네. 3년 정도 지나야지만 정식 면허로 바꾸고요. 또 렌트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 젊은 층들이 운전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네. 그러면은 차종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아. 차를 아주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네네. 엄격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경력이 좀 짧다 하게 되면은 차종 100이랑이라든지 소형차까지만 빌리게끔 네네. 한다든지 큰 차를 못 빌리게 하는 거죠. 또 규정도 굉장히 강화돼 있고 또 말씀드린 운전면허 취득도 거의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억제가 돼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도 쉽게 딸 수가 있고 네. 렌트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률까지 높아진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개인의 책임이 물론 크겠습니다만 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해외의 경우는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요즘에 렌터카 업체가 대학가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네.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네. 이 교수님 대학이 계시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문제점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좀, 렌트라는 네. 것은 본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네. 면허증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부터 모든 보험에 대한 것들을 본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하. 무작위로 차를 빌려준다는 것 자체는 지금 미성년들한테 빌려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어서 네. 영업소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중에서도 이 차를 대여할 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네.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교육 하나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 같은 데에서도 렌트 같은 거 많이 하고 특히 이 스쿠터 같은 이륜차도 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운전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빌려주다 보니까 접촉사고나 쓰러지면서 문제가 네.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운수사업법 자체를 개정을 할 때 이 미성년이라든지 운전 경력이 적은 경우에는 아예 빌려주는 거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 빌릴 때도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몇 년 이내인 경우는 밖에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통해서 특히 이거는 규제 개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숨하고 담보된 공로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입증된 부분이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운전면허 제도 개선 또 렌트 관련 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교수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결국은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금은 구체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그렇게 안 하고 자체 조항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여러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법적인 부분들 통해서 벌칙 조항도 강화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 젊은 층들 청소년에 대한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진국 예를 들어주셨지만 또 뭐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이 운전 면허를 따는 취득을 2, 3년에 걸쳐서 했다면 그러면 어쨌든 사고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길면 길수록 그만큼 숙달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꼭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돼서 나중에 20, 30대 후에 늦게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똑같이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빌릴 때 차종이 다른 차종을 빌린다지 하는 것보다도 원래 몰던 차를 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안전운전 또 요령이라든지 또 비상 대처 방법 우리는 아무것도 이런 걸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하루반이면 면허 딴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 방법을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거기에는 또 이 운전면허 시험 자체도 강화하고 또 네.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균형, 이 제도라는 것은 한쪽만 하는 것보다도 이 처음에 진입부터 시작을 해서 운전면허 취득부터 운전 방법, 또 렌트하는 방법, 또 자가용이라든지 트럭이나 버스 각각의 제도적 부분이 균형을 맞춰야지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구멍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키는 기회는 많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너무 젊어서 그렇다라고 세대론으로만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